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또 금요일이고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시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기온 쉬바네요. 쉬바. 네. 어, 참 장이 엄청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계좌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막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막 이런 것 같은데 진짜 좀 널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좀 주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장기 목표들을 봤을 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이오 바꾼 위험해입니다. 오늘 반도체 뭐 AI 거품론 이런 거 나오면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잘 모르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끝났으니까. 매수 매도는 뭐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좋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에 팔 수 있어요. 네,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뭐 제가 사고 파는 것보다는 왜 사고 파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맞는 소리를 하는지 틀린 소리를 하는지 이런 걸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소통할 수 있으면 저는 사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누가 좀 틀렸다고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맞고 틀리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 좀 정확히 알고 투자를 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제가 잘못된 정보를 뭐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숭이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참 진짜 기본인 것 같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비쌀 때 보통 사고 쌀 때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투자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딱 그냥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기본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러고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간다.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쌀 때는 욕망이 타오르거든요.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저거를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더 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점에서 사서 물리고, 쌀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포감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파는 거죠. 셀. 그래서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해야 된다, 투자는. 네, 참 그게 이제 뭐 역행자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 뭐 호가창을 보면 뇌동매매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뇌동매매를 뭐 잦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침팬치 같이 됩니다. 괜히 내가 팔았는데 뭐 더 올라가면 더 비싼 가격에 사거나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죠. 물량 털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오히려 물릴 때는 물량이 안 털리고 이렇게 몇 번 흔들다가 보면 요 구간, 요 구간에서 홀라당 팔고 요 구간에서 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버티셔야 됩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만 보고. 네. 장은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3.81% 빠졌네요.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나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개인들이 다 받았네요. 네. 3조 2천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던지고 코스피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뭐 이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른 비싼 가격에서 산 개미들이 이제 좀 고통스러워하죠. 또 애초에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와 다르면 빨리 끊어내는 손절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거는 확정 손실 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비쌀 때는 사면 안 돼. 혹은 물릴 걸 각오하고 사던지. 코스피 보면 이렇게 다 빠졌네요.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원전도 오늘 빠졌고 네이버도 빠지고 조선주도 조금 빠지고 반도체가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전압주도 빠졌고 2차 전지도 빠지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3% 정도 빠졌는데 개인들이 역시 샀습니다. 3,800억 정도 개인들이 샀고 그래도 우상향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 이 정도면 4% 정도 빠졌네요. 최고점 대비 4%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고 바이오 주식 빼고 거의 다 빠졌죠. 알테오젠, ABL, 뭐 펩트론도는 거의 안 빠졌고 리가캠은 올랐고 삼천당은 빠졌네. 코롱티슈진 올랐고 뭐 반도체 역시 빠졌고 반도체 빠지고 2차전지 빠지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이오 밖은 위험해. 원래 이불 밖은 위험해인데 바이오 밖은 위험해로 해봤고 자 오늘은 그래서 뭐 사라고에 대해서 또 오늘 친구한테 혹은 지인한테 솔직하게 이제 말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고민을 좀 해봤고 알테오젠은 연내 딜이 투 딜과 한 개 계약 변경이 있잖아요. 이거는 두피젠트 같은데 이게 엄민용 애널리스트님이 회사하고 확실히 소통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이벤트도 있죠. 근데 최근에 일단 알테오젠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알테오젠하고 똑같은 이유들로 펩트론도 최근에 좀 올랐고 계약이 나오면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스쳐도 KO잖아요. 지금 뭐 그냥 살짝 찌라시만 나왔는데 20% 오르고 그런 거 봐서는 그래서 언제 계약이 나올지 모르지만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있는데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알테오젠, 펩트론, 한올도 그렇고 일단 요 다섯 종목이 메인이니까 요 세 종목은 D&D 파마텍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라서 얘네들을 신규 매수한다면 물릴 각오를 하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뜻 추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주변에 보로노이를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로노이 사라고. 그래서 뭐 보로노이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보로노이는 뭐 저도 지금 계속 사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 좋은 종목이라서 물릴 거 각오하고 사시면 되고 사실 올랐을 때보다 물렸을 때 마음이 더 편하지 않나요? 뭐 어쨌든 네, 요 다섯 종목은 아직까지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토모큐브, 프로티나는 관심 종목인데 뭐 조금씩 가지고 있긴 한데 프로티나는 제가 아직 안 샀거든요. 적립식으로 산다고 하고 아직 안 샀는데 제 친구가 오늘 막 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말 듣고 샀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아직 막 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D&D 파마텍 먼저 볼게요. 지금 이제 시총이 9,250으로 찍히는데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지금 4분의 1 된 가격이고 어느새 3.6조가 되고 거의 신고가의 영역에 와 있습니다. 네. 유통 주식 수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4.16%가 오늘도 올랐네요. 네, 그래서 무증을 하고 이렇게 거의 신고가의 영역에 있고 아직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조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벤트들이 있죠. 뭐 DD01이나 그 뭐 자회사 뭐 그런 것들 자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도 있고 그래서 12월 5일에 12월 5일 맞나?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쯤에 이제 무증 발행 주식이 입고가 되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저도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DD01에로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뭐 4분의 3이 묶여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경구용 임상 결과 발표가 있고 뭐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흡수율이 뭐 이제 전임사항이 발표가 됐는데 쥐에서도 그랬고 강아지에서도 그랬고 비글견 돼지에서도 됐는데 사람에서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흡수율이. 그리고 반감기는 오래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는 D&D 파마텍 화이자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전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거의 3세대 약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세대는 이제 제가 딱 두 개를 얘기하는 거 펩트론의 한 달 제형
일라이 릴리와 펩트론의 한 달 제한과 이제 경구용 약은 D&D 파마텍과 화이자가 거의 메인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시장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세대를 저는 메세라의 주사제로 보고 있고 반감기가 깡패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 D&D 파마텍은 넘어가고 펩트론은 스치면 지금 스쳐도 KO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냥 계약이 언제 나오냐 그냥 그것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뭐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는 것 같고 뭐 이번 달에 뭐 좋은 소식이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한 이틀 전쯤에 미국 고용률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뭐 요런 띵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이 쫙 한번 오르면서 어제 바이오가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장중에 ABL 에로가 크게 나오면서 그러면 바이오 장이 왔고 일라이 릴리와 에로가 났는데 그러면 다음 타자는 누군가를 봤을 때 펩트론이 갑자기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게 이제 좀 컨센이었는데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뭐 펩트론도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 뭐 올해 내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뭐 또 요런 약간 컨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의 주가는 수렴하기 때문에 뭐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펩트론도 120일 선을 이렇게 깨고 나서 뭐 개미들 겁을 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뭐 세력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고 차트는 호행적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61선 딛고 121선 딛고 이런 거 보면 또 참 신기하긴 하죠. 딱 그 당시에는 너무 쫄리고 잘 모르겠는데 그쵸? 어쨌든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아주 몰빵은 아니라서 근데 뭐 전혀 뭐 몰빵을 안 했다고 그 아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계약이 나와도 아쉽지 않을 만큼 물량을 가지고 있다. 네. 자, ABL 다음은 펩트론. 네. 언제 나올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나온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안다. 안티들 빼고는. 네, 안티들은 뭐 그냥 안 믿는 거죠. 네. 뭐 그것도 자유죠. 뭐 굳이 뭐 네. 알테오젠은 이제 와 어느덧 이제 30조 56만 9천 원 갔을 때 30조 찍었었나? 여기서 2% 오르면 찍었었겠네요. 30조를 한번 터치하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고 뭐 알테오젠은 걱정할 게 없는 주식이죠. 근데 요 각도가 요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요 각도가 이제 나오는지 네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각도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에로가 두 건이고 코스피 이전도 있고 듀피젠트도 나올 확률이 좀 있는 것 같고 내년에도 좋은 뭐 이제 ADC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호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하방이 실적으로 막아주니까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계약했던 이미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1, 2년 지나면 걔네들이 또 실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하방을 계속 높이는 이제 실적과 그 앞으로 좋아지는 뭐 성장성이 이제 듀얼로 있는 뭐 아주 좋은 기업이죠. 네. 자,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늘 좀 뜬금없이 또 강세를 아침부터 보였는데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 그래서 뭐 아직 저는 되게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을 1년이 뭐야? 이때부터 하면 이렇게 하면 이때가 23년 10월 달이라고 치면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좀 만약에 이때 사셨으면 2년 동안 거의 재미를 못
본 상태일 것 같은데, 뭐 이제는 시일이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에이프릴 같은 경우에는 테드 임상이 뭐 어느 정도 유효성을 봤다, 뭐 몇 명 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몇 주에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2조 2천억이면 적응증도 다 확장이 이미 다 돼서 임상 2상 3상 다 들어가고 있고, 1402가 그런 거 봤을 때 한올이 싼 것 같은데, 뭐 그 사파 플랫폼 이런 거 제가 잘 몰라서 뭐 어쨌든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살짝 제가 좀 비유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에이프릴 주주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보로노이는 4조입니다. 4조. 네. 뭐 변변차는 뭐 빅파마의 기술 수출도 없는 이 스몰 바이오텍인데 이제 4조가 됐습니다. 코스닥 13위. 거래량을 보면 이게 넥스트 장에 7만 주고 본장에는 한 10만 주 되거든요. 합쳐서 17만 주 되는데 되게 이제 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량이 별로 없어. 이게 좀 거래되는 거 보면 되게 뜨문뜨문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 사람들은 웬만큼 다 팔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저는 살 수 있다. 상방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참 상남자의 주식인 것 같긴 합니다.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죠. 네. 애널리스트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비공개 세미나를 했던 것 같고, 그거 정리본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나 다시 찍어 주셨는데 거의 내용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르노이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워딩이 제 나름의 기준으로는 좀 되게 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된다 이게 아니라 아직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된다면 엄청 좋을 거다. 국내 첫 빅파마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된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 돼서 폭락이 나오면 저는 제 계좌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벌 받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뭐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빅파마의 기준은 뭔가? 그러면 봤을 때 뭐 아주 큰 빅파마 말고 65조 정도? 65조? 한 100조 정도? 그 워딩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말, 국내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바이오 주식들의 모든 영업이익을 합쳐도 VRN 11 매출이 높을 것이다. 그쵸? 다 합쳐도 한 두세 배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됐을 때 말입니다. 잘 됐을 때. 어쨌든 저는 빅파마의 기준을 100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좀 하면,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님이 남겨주신 그 정리 같거든요. 보시면 파이프라인 VRN 11, 뭐 타그리소 10%, 이거는 이제 C797S 시장인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VRN 12 내년에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VRN 12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VRN 11 데이터가 내년 타그리소 대비 임상 데이터 초기에 조금만 좋아도 주가 크게, 제가 여기 덧붙이겠습니다. 매우 곱하기 10, 매우 크게 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타그리소가 타그리소보다 1차 치료제에서 더 좋으면, 타그리소는 19개월 정도잖아요. 뭐 케모세라피, 화학암제랑 병용을 하면 좀 더 늘어나긴 하지만, 근데 회사 측이나 뭐 여러분들이 고수님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 VRN 11 단독으로 썼을 때 막 한 40개월, 50개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그리소가 만약에 10조 팔면 곱하기 한 2.5배가 되면 한 25조를 파는 거거든요.
기간, 그러고 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매출이 그렇게 나오면 거의 케미컬 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찍힙니다. 네. 그러고 판촉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스탠다드 1차 치료제가 되는 거니까. 상업화 확대 임상으로 비소세포 폐암 시장을 타겟한 제품을 직접 판매한다면 국내 첫 빅파마가 될 수 있는 기업. 네. 10조 시장이 타겟 가능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애널리스트 몇몇 분들의 입에서 이제 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환자 유효성, 명확한 환자 유효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낮은 부작용. 그냥 헤빌리 트리티드, 굉장히 항암을 많이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레이드 3 부작용 빵이에요. 빵. 0%, 0%. 네. 내년 중 더 검증될 것. 그리고 VRN10은 다수 빅파마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N2가 허투 유방암 치료제로 엄청 확장하고 있잖아요. 병용으로 쓰일 거라니까요. VRN10이. 그러면 이게 유방암에서 1차 치료제로 N2하고 쓰이면 그건 또 얼마나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VRN11 너무 엄청난 낙이고 VRN10은 저는 DD01 있잖아요. D&D 파마 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VRN11은 뭐 DD01보다 저는 훨씬 좋은 약이고 DD01하고 VRN10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는 VRN10이 더 좋은 약 같아요. 왜냐하면 뭐 D&D 파마텍 주주분들은 저를 좋아하실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안 좋다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니까 뭐 이것도 저는 뭐 계약이 3천억에서 프론트가 5천억 정도 나오고 이제 총 규모는 한 2에서 3조? 3조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약인데 VRN10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얘는 경쟁자가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은 약인 것 같거든요. 꽤 오랫동안 좀 최강자의 옆에서 같이 군림할 가능성이 있는데 DD01은 메시는 조금 치열한 전장이고 뭐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거 막 그 펩트론하고 같이 이제 개발하면 뭐 걔네도 더 좋을 수 있고 뭐 FGF21은 4단계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뭐 RNA도 있고 어쨌든 전장이 훨씬 치열하다. 그래서 VRN12 DD01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요거는 재미로 들어주시고 네. 그래서 뭐 오늘 요렇게 준비했고 그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거 원래 한 분 한 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막 그거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약간 또 영상이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 네. 그래서 좀 응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요거는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께 이제 저도 후원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의견 주고받고 제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쓰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계속 톡방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그 히어로님 갑자기 나가셨더라고요. 오랜 이제 동료 같은 느낌인데 혹시나 실수로 나가셨으면 저한테 메일 한번 주시면 비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갑자기 나가셔서 좀 아쉬워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고 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시장 앞에서 겸손을 해야 되는 게 변동폭이 최근에 너무 심해가지고 뭐 저도 좀 감정이 막 들쭉날쭉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막 엄청 많이 오른 걸 보고 뛰어든 개미 분들이 또 막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좀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바이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주가들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근데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해서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뭐 7, 80% 이상은 시장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래도 한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들 많았으면 좋겠고, 네.
이제 독감 유행인데 아프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